한 마을에 피터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어릴 적부터 세상 이치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찬란한 것들이 진정한 이상, 즉 완벽한 이데아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몰두하며 날마다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마을 광장의 한 모퉁이에서 장사하는 도자기 상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상인은 여러 형태와 크기의 도자기 잔들을 팔고 있었는데 피터는 문득 그 잔들 속에 숨겨진 완벽한 잔의 이데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잔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잔을 만든 결과인가요? 상인은 피터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잔이라. 분명 마음속에 그런 잔의 형태를 떠올리며 만들긴 했소. 하지만 이 잔들은 그저 불완전한 형태일 뿐 금이 있을지도 모르고 약간 비뚤었을 수도 있어. 이 대답에 피터는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완벽함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모든 형태가 결국 그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플라톤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피터는 광장에서 강연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이데아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강연날이 되자 피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잔을 보십시오. 피터는 도자기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잔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잔을 통해 완벽한 잔의 이데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여정에서 보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이데아로 나아가는 발자국에 불과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이 이해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을 보고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이데아를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피터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피터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탐구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먼 훗날에도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함을 찾으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데아의 세계와 우리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 아테네의 구석진 골목. 한 모퉁이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을 무지한 자라 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얻고자 몰려들었고 소문은 아테네 전역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상인 디오니시우스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와 성공에 대한 비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디오니시우스는 말했다. 저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많은 부를 쌓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묵묵히 디오니시우스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을 알고 협상 기술을 알고 심지어 동료 상인들과의 관계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많은 것을 알고 있군. 하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은 없겠느냐? 디오니시우스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하겠지.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단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한 젊은 예술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술가는 자신을 뛰어난 화가라고 자만했지만 우연히 대가의 작품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몰랐던 점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훌륭한 화가가 되었답니다. 이 예술가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배움의 문을 열었단다. 소크라테스는 설명했습니다. 너도 이제 자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봐라. 그리고 정말 배우기 시작해라. 디오니시우스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다고 믿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한한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무지를 알게 되니 두렵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격려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너는 참된 지혜의 여정에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로 디오니시우스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공부하고 고객의 요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아직도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곤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지의 지
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작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테네의 어느 골목길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포레스트라는 작은 마을에 한 명예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였고 그는 항상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괴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산책하다 길가에서 돌멩이를 관찰하거나 늦은 밤 하늘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에게 빅터는 한낱 대소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빅터는 마을 광장에서 특이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경계선 없는 상상 속으로 초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지금의 이 순간, 여러분이 예전에도 수도 없이 경험했던 순간이고 앞으로도 무한히 되풀이될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삶을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그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의 제빵사인 앨리스도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손님, 똑같은 레시피로 보는 태양이 순환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종종 매일 반복되는 삶의 지루함을 느꼈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빅터의 이야기를 듣고 앨리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앨리스는 귀가하는 길에 그녀의 삶을 반추하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삶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한 행동은 다시 하고 싶은가? 그녀는 자신이 매일 반복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빅터가 말한 것이 단순히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날 앨리스는 뭔가 변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 굽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매달 두 번째 주말에는 새로운 빵 레시피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자신의 삶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점차 자신의 삶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각 계절 새로운 작물을 시험해보았고 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과제를 주며 색다른 배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매일매일의 평범함의 지루함을 느끼기보다는 작은 변화에서 오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빅터는 광장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며 웃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작은 변화로 인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빅터는 담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반복 속에서도 진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입니다. 그 후로도 포레스트 마을 사람들은 영원 회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각자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빅터의 지혜를 잊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빅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과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터가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잡히는 커다란 변화를 이룬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마법의 도시 아르카디아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바로 무지의 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매년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모두가 신비한 무지의 베일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르카디아의 광장 한복판에 위치한 커다란 마법의 동굴에 들어서면 각자의 정체성을 지우고 오직 존재하는 사실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무지의 베일이 모든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수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사회적 지위, 외모, 심지어 이름까지 모두 잊혀진 상태에서 아르카디아 시민들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사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첫날 아침,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향할 때 한 젊은 예술가가 먼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동굴의 마법을 체험하고 나온 후 그의 안색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가장 유명한 조각가였지만 이제 자신이 만들던 조각들이 자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예술을 통해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직접 디자인한 공유 공간에서 음악과 미술을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도시의 누구에게나 열린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 고위 정치인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내려놓고 무지의 베일 속에 서자 평범한 시민으로서 자신이 그간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려왔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동굴을 나선 그녀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도시의 정책들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책이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 진정성을 알아보고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의 한 어린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이는 동굴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게임 장난감을 떠올리며 늘 자랑하던 그 장난감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보고 싶었습니다. 동굴을 나선 어린이는 곧바로 광장으로 뛰어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난감들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이 작은 나눔은 아르카디아 모든 아이들 사이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들은 함께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무지의 베일은 아르카디아 시민들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누리던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이 경험을 통해 자신과 남을 연결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르카디아는 점차 모든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돕는 그런 도시로 성장해갔습니다. 그렇게 무지의 날은 아르카디아에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중요한 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이 날의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공정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무지의 베일은 비록 하루 동안의 경험일 뿐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싹 틔우기엔 충분했습니다.